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다시 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일도 좀 있었고 회사도 좀 바쁘고 해서 영상 찍는 거를 조금 우선순위가 뒤쪽으로 밀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관련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요. 그 코로나 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도 만들고 네, 개발자분들도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서 만들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총 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좀 시간 나는 대로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이트 템플릿을 좀 이용하느라 뭐 정확히 이틀 풀로 썼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을 내서 만들었으면 뭐 하루 정도면 다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사이트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 그리고 서버 호스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도메인은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서버와 도메인을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 방문 통계는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전반적인 이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한데요. 접근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이클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사이트 설명을 해드리면 페이지는 총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크게 현황을 볼 수 있는 통계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 구글 지도 메뉴가 있고 그리고 표 형태로 볼 수가 있는 주의 방문지 이 3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지도도 종류가 있죠. 카카오 지도도 있고 네이버 지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구글 지도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지도만 바꿔 놓으면 될 수 있게끔 만들면 되겠죠. 뭐 구글 지도야 저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셔서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이 있죠. 네, 지형으로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맵 자체에서 제공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쓸지 말지만 해주면 이 구글 맵 자체가 알아서 다 동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스트리트 뷰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다시 지도로 돌아오면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지도가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마커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몇 번 환자가 다녀갔는지, 다녀간 곳이 어딘지 마우스 오버를 하거나 클릭을 하면 이렇게 위치가 보이도록 옵션을 넣었습니다. 제가 개발을 한 건 아니고 이 구글 맵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어떤 걸 보여줄지만 연결을 해준 것 뿐입니다. 네, 나머지는 이 구글 맵 자체의 API를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화면은 표 형태로도 제공을 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위치 순으로 일단 배치를 했고요. 테이블이니까 기본적으로 10개씩, 20개씩 볼 수 있게끔 기능도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페이징도 있어야겠죠. 네, 검색도 가능하면 좋겠죠. 이렇게 치면 김포공항이 포함된 글자가 모두 보이게 되고 정렬할 수 있는 기능도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화면은 좌측에 있는 이 통계 화면인데요. 현재 한국을 기준으로 상단에 보시면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네, 그리고 완치자 수가 몇 명인지, 네, 그리고 다행히 사망자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일자별로 확진자가 몇 명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각각의 확진자 수라든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황 하단을 보면 이제 3개의 현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구글 맵이 아니고 벡터 맵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맵을 이용을 해서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표시를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8명 확진자가 나왔죠. 국가별로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확진자 수가 많은 순으로 해서 국가별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그리고 회복자 수는 아직 안 넣었는데요. 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작은 그래프로 치사율도 표시를 해뒀습니다. 네, 확진자 수 대비해서 사망자 수가 몇 프로나 됐는지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플로도 만들 건데 그 어플로 만들게 되면 이 어플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링크를 넣을 예정이고요. 지금은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림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정보를 클릭해 보면 새로운 탭으로 제 유튜브 채널을 연결해 뒀습니다. 제가 한동안 관리를 못했는데 구독자 수가 1700명이 됐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똑같은 사이트인데 디바이스 또는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약간의 화면이 다르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것을 뭐 반응형 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반응형 웹도 어떤 프레임워크를 잘 적용하면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모바일 또는 사이즈, 어떤 사이즈일 때 뭐 보일지 말지, 배치를 어떻게 할지만 잘 선택을 해주면 알아서 잘 동작하게끔 해줍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사이즈를 줄여보면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즈를 작게 줄여보면 왼쪽에 있는 메뉴도 사라지고 약간의 변경이 좀 생기죠. 그리고 방문지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에서 보면 나이, 성별, 확신일 모든 칼럼이 다 보이게 되어 있는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보시면 테이블의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방문일, 장소, 거리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이콘이 생겼죠. 얘를 클릭해보면 숨겨진 것들이 여기 하단에 클릭을 하면 보이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반응형 형태로 개발을 해두면 이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아주 쉬운 코딩으로 모든 디바이스에서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도 보기를 해봐도 똑같이 잘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에뮬레이터 자체는 현재 위치를 좀 인식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캘리포니아를 찍고 있긴 한데, 실제 디바이스에서 보시면 현재 한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마크를 해둔 것들은 잘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웹 앱 형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고, 제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똑같은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명은 코로나 맵입니다. 코로나 맵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맨 처음에 한 고민이 뭐냐면, 어떤 언어로 만들고 어떠한 형태로 만들 것인가 이죠. 이 어떠한 형태라는 것은 웹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웹 앱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하이브리드 앱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네이티브의 앱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코로나 맵 같은 경우에는 앱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특정 디바이스에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앱 형태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현재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앱을 한번 감싸는 형태의 앱을 만들 건데요.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 브라우저 자체에서도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웹 앱 형태로 만들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모바일 앱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아니면 브라우저에서도 제공을 할 건지, 이 데스크탑에 설치용 프로그램으로만 제공을 할 건지, TV라든지 나머지 웨어러블 기기에도 모두 제공을 할 건지에 따라서 언어와 방식이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보 제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웹 앱 형태, 반응형 웹 형태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수정을 하더라도 앱을 재설치하는 거 없이 항상 최신 정보를 볼 수 있게끔 가능하게 됐죠. 하지만 이 웹 앱 형태로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웹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개발 메커니즘들 그리고 패러다임들이 나왔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접근할 수 있게끔 그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개발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모던 웹, 즉 뭐 HTML5나 아니면 ES6 문법을 가지고 한번 개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프론트 개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Node.js라든지 타입스크립트, 리액트라든지 리덕스, 웹팩, 그리고 뭐 엑스포 같은 것을 이용해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이렇게 웹 앱 형태로 만들어 본 다음에 앱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티브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리액트 네이티브나 아니면 자마린 폼즈를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의 차이이지 어느 것이 좋다라고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개발 시간과 그리고 가용 인원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가장 빨리 가장 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어떤 분들은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절대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재 상황에 맞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웹 앱 형태로 만들 건데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한번 준비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왜냐면 좀 전에 그런 사이트를 한 번도 경험 없이 만든다 그러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면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준비물 바로 저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물은 개발 환경이죠. 좀 전에 설명했듯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개발을 해볼 거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 에디터.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툴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긴 하지만 프론트 개발을 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이 필요한데요. 네, 요즘은 구글이 코딩을 다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개념을 알면 구글링을 해보면 양질의 샘플과 코드들이 많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잘 이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와 텍스트 에디터 그리고 구글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트를 개발하는 순서를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프로그램을 먼저 완성을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서버에다 배포를 해야겠죠. 배포를 하고 도메인을 구입하고 이 서버와 이 도메인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용자들이 도메인을 치면 제 서버로 와서 제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제가 도메인을 연결을 했더라도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제 URL을 모르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키워드로 등록을 해서 제 사이트가 뜰 수 있게끔 검색을 등록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제 사이트에 몇 명이 방문을 했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통계를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런 통계가 없으면 누가 제 사이트에 왔는지 아무도 할 수가 없게 되죠.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현재 사이트의 통계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보셨겠지만 제 사이트에서는 매일매일 정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려면 수동으로 그것을 입력을 해줘도 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동으로 데이터를 끌고 와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려면 어떤 정보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뭐 크롤링 또는 스크래핑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를 해야겠죠. 구글 애드워즈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설명하는데도 꽤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올리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